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현대차를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영원히 불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쌍용차는 잘 나가다가 몰락했고 쉐보레랑 르노코리아도 한번 반짝한 이후에 영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아예 쉐보레는 수입차 전략으로 넘어가고 있고 르노코리아는 마땅한 신차도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남은 건 현대차랑 기아, 제네시스 뿐이죠. 그런데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논외로 치고요. 남은 건 기아인데 기아는 영원한 서자에 불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아가 심상치 않습니다. 판매량은 물론이고 현대차의 사업 먹거리까지 죄다 기아가 가져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를 이긴 유일한 브랜드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구성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떠올리자마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분명히 야 어차피 똑같은 집안인데 판매량 따져서 뭐하냐, 그래봤자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차이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스스로도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같은 그룹이라서 애초에 나눠져 있는 실적도 하나로 보고 그냥 같은 그룹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다, 이런 사람들은 빠바 보고 던킨이라고 하고 던킨 보고 삼립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논리라면 그룹 산하에 있는 모든 자회사들은 로고도 따로 필요 없고요, 이름도 필요 없고 서비스도 따로 들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폭스바겐이랑 스코다랑 똑같은 거고 쉐보레랑 뷰익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럴 거면 그냥 스코다도 폭스바겐으로 팔고 뷰익도 쉐보레로 팔고 기아도 현대차로 팔지 뭐하러 브랜드를 나누나요? 소나타 보고 K5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K8이 그랜저인가요? 아니잖아요. 같은 그룹에 있더라도 엄연히 다른 브랜드고 명백히 다른 차들입니다. 우리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똑같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기업한테도 이런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오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현대차가 주춤하고 기아가 선전하면 여기서 기업이 성공 전략을 캐치할 수도 있고 시장 반응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아가 그룹 내에서 서자에 불과했다면 오늘 영상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아의 행보가 오히려 더 눈에 띄더라고요. 현대차를 크게 위협하고 있고 어쩌면 현대차의 판매량을 앞지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실적 차이가 상당히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판매량 통계를 보면요, 2018년에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 차이는 10만 대 정도였습니다. 2019년에는 13만 8,600대로 차이가 늘었고 2020년에 10만 5,500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대 내외였던 차이가 불과 1년 만에 3만 3,000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기아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싶은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쩌다 보니까 기아가 현대차보다 브랜드 전략부터 신차 출시까지 모든 걸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건데 아마 현대차의 원래 전략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출시되는 차는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차는 다르지만 어쨌든 현대차랑 기아는 동급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K5를 먼저 출시해요. 그 다음에 시장 반응을 좀 살펴보고 이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 보완점들을 소나타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아는 도전적이고 현대차는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가 바뀌면서 요즘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걸 추구해야 주목받는 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아의 입지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성능 차를 보면 현대차는 N이 있고 기아는 GT가 있잖아요. 사실 브랜드 규모로 보면 현대차의 N이 훨씬 큰데 그렇다고 기아의 GT가 밀리는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현대차가 N을 만들기 전에 기아한테는 스팅어가 있었거든요. N이 론칭되기 전에 스팅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기아도 이런 차를 만들 수 있구나, 기아는 이제 지루하지 않아, 아우디 S4보다 뛰어난 고성능 차를 만들 수 있는 브랜드야, 이런 평가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 해외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그 뒤에 현대차가 N 브랜드를 내놓긴 했는데 약간 성향이 다르죠. 스팅어는 V6 고성능 세단이고 N 브랜드는 4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간 펑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슈퍼카가 나온다면 현대의 N보다는 기아의 GT 브랜드로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성능차 이슈 이후에는 뭐가 있었나요? 브랜드 이미지죠.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하는 건 뭐다? 엠블럼입니다. 현대차보다 기아가 먼저 엠블럼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전 세계 트렌드랑 맞물렸습니다. 친환경차로 다들 넘어가면서 2D 엠블럼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결국 현대차보다 기아가 앞선 거죠. 전기차도 한번 볼까요? 나오기는 아이오닉5가 먼저 나오고 EV6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보통 그랜저랑 K8 수준으로 판매량 차이가 나와야 하는데 얘네는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작년 한 해 동안 기록한 판매량을 보면 아이오닉5가 26,700대 정도였고 EV6는 11,020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출시 시기가 다르죠. 아이오닉5는 4월,
4월, EV6는 8월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5는 9개월 동안 22,700대를 판 거고 EV6는 5개월 동안 11,000대를 판 겁니다. 평균으로 나눠보면 아이오닉5는 한 달에 2,500대가 팔린 거고 EV6는 한 달에 2,200대로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논란도 아이오닉5만 초반에 심했고요. EV6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고주파 소음 문제가 이슈이긴 한데 스펙 논란은 없었죠. EV6는 400km를 깔끔하게 넘겼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해외에서의 이미지도 EV6가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유럽 올해의 차에 EV6가 선정됐잖아요. 해외 판매량도 보면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현대차 그룹이 유럽에서 판 차가 101만 8,500대 정도였습니다. 현대차가 52만 5,880대, 기아가 50만 2,680대, 차이는 13,200대 정도밖에 안 납니다. 미국에서는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죠. 149만 대가 팔렸는데 현대차가 73만 8,080대, 기아가 70만 1,400대를 팔았습니다. 36,600대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아가 텔루라이드 같은 차로 잘 팔리는 브랜드 이미지를 잘 가져가기도 했고 친환경차 계획에서도 기아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길게 볼 필요도 없고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신차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아이오닉5랑 EV6는 해치백이죠. 일단 둘 다 해치백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신차가 완전 다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차가 현대차는 아이오닉6고 기아는 EV9이죠. 현대차는 세단, 기아는 대형 SUV입니다. 세단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SUV는 떠오르고 있잖아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대형 SUV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북미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차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있는 신차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들 이후에는 현대차가 아이오닉7이 나오고요. 기아는 전기 픽업 트럭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여기서도 순서가 어떻게 됐나요? 기아가 먼저 대형 SUV를 출시하고 북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조차 기아가 먼저 전기차로 출시한다는 거죠. 심지어 기아한테는 미니밴도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출시 이후에 전기차까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니밴 전기차는 지금 폭스바겐 버즈가 유일하고 카니발이 나온다면 폭스바겐이랑 기아가 유일합니다. 카니발이 전기차로 빠르게 나온다면 전기 미니밴 시장조차 현대차보다 기아가 먼저 가져가는 거죠.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게 더 안전하고 도전적인 건 위험 부담이 컸다면 전기차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세그먼트를 어떤 브랜드가 먼저 선점하고 어떤 브랜드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품질이 별로라는 소리를 들어도 혁신적인 이미지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현대차가 이 전략을 굳이 바꾸지 않는 이상 기술선도 역하는 제네시스 시장 선점과 판매량은 기아가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판매량도 어쩌면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요즘 제가 브랜드 역할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이기기 쉽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계급장 다 떼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제네시스랑 요즘 나오는 기아의 품질이 테슬라보다 못한 차가 있나요? 배터리 스펙이랑 소프트웨어 말고요. 말 그대로 만듦새요. 승차감이라든지 실내 마감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하나 테슬라보다 못한 게 있냐 이겁니다. 이건 테슬라 차주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테슬라가 1등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지금 만듦새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혁신적인 것들, 소프트웨어 기술력, 자율주행 기술력,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뭔가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제네시스랑 기아가 방금 말한 조건들만 갖추면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기술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획기적이면서 전 세계인들이 주목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 이벤트가 공개되면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가야 하고요.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까지 챙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제네시스가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제네시스는 현대차 그룹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차들이 고급스럽잖아요.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기도 수월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예시 있죠. 지구공이 전기차로 나오고 주행 가는 거리가 600km 이상이고 레벨 3 자율주행 기술까지 갖췄다면 어떤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나요? 배터리 성능까지 잡은 최초의 프리미엄 세단,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최초의 프리미엄 전기차 이런 거겠죠. 벤츠, BMW, 심지어 아직 테슬라한테도 없는 타이틀입니다. 자, 제네시스를 통해서 우리 그룹은 이런 기술력이 있어요. 이런 걸 어필했어요. 그 다음은 뭔가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죠. 제네시스는 기본적으로 비싸고 모델 라인업도 많지 않아서 이 역할에는 부적합합니다. 이건 기아랑 현대차가 해야 할 일이죠. 아까 봤던 것처럼 대중적인 해치백, SUV, 미니밴, 픽업 트럭으로 전세계 곳곳을 잠식해 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역할 자체는 제네시스랑 다르지만 각 모델들이 수행해야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아직 대형 SUV, 미니밴, 픽업 트럭 이런 쪽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대형 SUV는 모델 X나 iX7 정도가 전부고 미니밴은 폭스바겐 뿐이고 픽업 트럭은 실버라도랑 F150밖에 없습니다. 북미 시장은 미국 브랜드가 선점할 수 있지만 적어도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순위에 F150 라이트닝, 실버라도 EV, 그리고 기아의 픽업 트럭이 나란히 이름을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아가 경제형 EV도 출시할 거라고 했죠. 말 그대로 저가형
경차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걸 출시하면 어디가 공략되나요? 동남아 같은 신흥시장도 잠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동남아 시장도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해 준비 중이고 기존의 동남아 시장을 잠식하고 있던 토요타는 아직 전기차 시장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빠른 브랜드가 이기기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량까지 비등해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걸 현대차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현대차가 판매량을 많이 따라잡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기아보다 많잖아요. 그저 이미지 싸움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기아가 현대차의 판매량을 비슷하게 따라잡는 현상과 이미지 선점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들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현대차가 이 격차를 벌리고 싶다면 기아가 가지고 있던 전략을 현대차가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EV6 GT보다 아이오닉 N이 먼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순서의 차이이긴 한데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둘 다 잘 나가는데 뭐하러 전략을 바꾸나요? 결론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잘 되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지금의 전략을 더욱 고도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를 이긴 유일한 브랜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